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디오네오 이야기, 여자와 거사를 치르고도 수도원장을 공범으로 만들어 벌을 피한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필로메나가 이야기를 마치고 입을 다물자 그 옆에 앉아있던 디오네오는 지금까지의 순서로 미루어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모두 즐거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라면 모두를 즐겁게 해줄 수 있겠다고 믿는 이야기를 저마다 해서 아까 여왕님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누드 셰비니의 권유로 아브라함이 영혼의 구제를 받은 이야기며 멜기세덱이 그 총명으로 자기 재물을 살라딘 왕에 덫에서 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어느 수도사가 얼마나 약삭빠르게 엄벌을 면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려서 여러분의 꾸중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루니지아나에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수도사의 수가 많고 신성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젊은 수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건장하고 활력이 넘쳐서 단식을 하고 경야를 해도 도무지 정력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수도사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점심때쯤 그는 우연히 수도원 언저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우회진 곳으로 우연히 매우 아름다운 처녀와 딱 마주쳤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농부의 딸이 밭에 채소를 뜯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젊은 수도사는 첫눈에 그만 심한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아서 처녀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서로 뜻이 맞아 몰래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욕정이 치솟는 대로 그녀와 마구 희롱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난 원장이 그 방 앞을 지나다가 두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원장이 더 잘 들어보려고 살며시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틀림없는 여자 소리가 들려오자 문을 확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법을 쓰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 수도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도사는 젊은 여자를 상대로 여전히 심한 애욕의 즐거움에 잠겨 있었지만 역시 불안한 마음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잠 자는 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므로 조그만 틈새에 눈을 갖다 대고 내다보니 원장이 귀를 기울이고 엿듣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방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원장이 눈치챈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형벌을 받겠다고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자에게는 그런 눈치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벌을 면할 방법이 없을까 재빨리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럴듯한 간책이 하나 떠올라서 이제 더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젊은 여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여기서 나갈 수 있겠는지 좋은 방법을 찾으러 나갔다 올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길로 원장 방으로 가서 누구나 외출할 때는 열쇠를 내놓고 가게 되어 있으므로 원장에게 열쇠를 내밀면서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날라오기로 한 장작을 오늘 아침에 다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숲에 가서 날라올까 합니다만. 원장은 젊은 수도사가 자기에게 들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수도사가 저지른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기꺼이 열쇠를 받고 웃으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처벌할 때 나중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도사들 앞에서 그의 방문을 열어 그가 저지른 죄과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편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젊은 여자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사정부터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수도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될 만한 집안의 부인이나 딸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신분부터 조사해 본 후 처리해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은 살며시 수도사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는데 처녀는 원장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만 당황하고 너무 부끄러워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여자를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싱싱하고 아름다운 처녀라 나이는 먹었지만 금방 젊은 수도사가 느낀 그 육체의 욱신거림을
원장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눈앞에 이런 즐거운 상이 차려져 있는데 어째서 먹으려 하지 않는가? 언제나 불쾌한 일과 성가신 일만 일어나고 있는 생활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로군. 게다가 이렇듯 고운 여자가 여기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나. 마음대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맛보지 않을 필요가 어디 있지?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면. 그러나 누가 안단 말인가? 알려지지 않은 죄는 절반은 용서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절호의 기회는 2번 다시 없을걸. 하느님이 행운을 내려주실 때 고맙게 받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야. 이런 말을 제멋대로 중얼거리면서 들어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기분이 되어 여자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상냥하게 달랬고 조금씩 자기의 의도대로 그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젊은 여자는 목석이 아니었으므로 기꺼이 원장의 즐거움에 몸을 맡겼는데 원장은 침대에 반드시 누워 그녀를 껴안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자기 위험의 무게와 여자의 젊음을 고려했던지 아니면 너무나 자기 몸이 무거워서 여자가 싫어할 것을 꺼려했던지 여자 위에 타지 않고 자기 몸 위에 그녀를 올려놓고는 오랫동안 즐거움에 잠겼습니다. 한편 수도사는 숲에 가는 척하고 잠시 숨어있다가 원장이 혼자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자기의 간책이 들어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안으로 쇠가 채워진 것을 알자 그 확신은 더욱 굳어져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살며시 틈바구니에 다가가서는 원장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모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원장은 여자와 실컷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그대로 가두어 놓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있으니 수도사의 목소리가 들렸으므로 숲에서 돌아온 줄 알고 자기의 수확을 독점할 양으로 그를 호되게 꾸짖은 뒤 감금 처벌을 내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게 하여 엄숙한 표정과 엄한 말투로 꾸짖고는 감금 처벌을 내린다고 선고하자 젊은 수도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직 성 베네딕 도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수도회의 특수한 점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단식이나 경애와 마찬가지로 수도사는 여자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원장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실수 없이 원장님이 보여주신 행위를 저도 그대로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현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수도사가 자기보다 더 영리한 녀석일 뿐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와 마찬가지 죄를 지은 벌을 그에게만 내리려고 한 짓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원장은 그를 용서해 주기로 하고 그가 본 것을 잠자코 있도록 명령한 다음 둘이서 살며시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 뒤 그들이 이따금 그 여자를 방에 끌어들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요. 데카메론 첫째 날 피암메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